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 보도를 보니까 한 경제신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4대 금융기관 이제 부실 채권을 대비해 가지고 은행들이 대손 충당금을 쌌지 않습니까? 대손 충당금이 이제 분모인데 분모에다가 이제 분자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그런 부실 채권들이 이제 쌓여가는데 점점 이제 분모에 비해 가지고 분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 지수가 이제 숫자가 계속 적어지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4대 금융의 부실 채권 대비 충당금 비율이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이제 이 숫자가 큰 것은 충당금이 넉넉하게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적립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건데 이 기사를 쓰신 분은 기본적으로 은행 입장에서 부실 채권 대비 충당금 비율이 계속 낮아진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독자 입장에서 어떻게 읽었는가 하니까 부실 채권이 폭증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은 거죠. 1년 만에 최대 54%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이나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역대 최대 이익을 4대 금융기관이 기록했는데 부실에 대비하는 능력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야 이게 영업을 해가지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구나 이게 이제 그런 통계를 지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은 한국 경제가 관세 충격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것은 4월 정도인 거죠. 이제 앞으로 협상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겠지만 이제 이 자료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좀 큰 거죠. 그래서 내친 김에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어떠냐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되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거리를 지나가다 보게 되면은 공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그리고 이제 강남역 사거리처럼 이렇게 번화한 곳에도 1층에 공실이 늘어난다는 것은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죠. 지방은 더더욱 말할 것 없이.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4년까지니까 그래도 상황이 좀 나을 때거든요. 가계대출 연체율이 0.16%에서 0.40%가 늘어났거든요. 이게 되게 이제 취약 자영업자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감한다는 거죠.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0.61에 0.69인데 이번 1분기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 같거든요.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023년 0.50에서 2024년 7.3%, 서울 1급 오피스 공실률이 3%대에서 3.5%대, 사업체 폐업자 수가 98만 6천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2006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한 거거든요. 이제 부실 채권이 4대 금융기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폭증한다는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제가 닥터 AI 함께 부탁을 해서 연체율, 공실률, 폐업자 수를 보니까 이제 경제 상황을 직접 체험하지 않지만 대개 짚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렇게 더 들어가 가지고 카드 연체율, 카드 연체율 지금도 훨씬 더 높아졌을 겁니다.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대개 한 5만 4천 세대 정도 남아있네요. 대기업 부채 비율이 54.4%에서 55.2%,
상장기업 영업이익률이 3.4에서 3.3, 올해는 더 떨어지겠죠. 상장기업 매출 성장률이 3.8에서 2.3, 코스닥 기업 영업이익률이 3.4에서 3.3.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세계 여러분들 지표 4대 금융의 부실채권 급증, 이 자료에다가 그다음에 닥터 AI한테 이런 부탁을 해가지고 경기 상황을 볼 수 있는 연체율, 공실률, 폐업자 수, 그다음에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 경제 상황을 직접 체험하지 않더라도 현주소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덤으로 나라가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2대 국회에서 매주 60건의 입법이 통과가 됐네. 법이 60개씩 만들어진 겁니다. 법이. 그런데 그 법 가운데 대부분은 의원 입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규제에 대한 심사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이제 한 건 해야 되니까 계속 법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됩니까? 매주 60건입니다. 매주 60건이니까 법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을 옥죄는 법일 거라고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경기는 나쁘는데 되게 규제라는 것이 이제 돈을 버는 사람에게 부담을 시키는 거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난 4월 10일에 선거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지난달 25일까지 발의된 법안이 총 9,267건, 이 중에 규제 법안이 2,830건, 매주 60개씩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죠. 그냥 옥죄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제 상황도 이렇게 안 좋은데 이제 앞으로 6월 3일 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국회 권력을 민주당 측이 다 이렇게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 견제받지 않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법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나라 앞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법을 이렇게 양산을 하는 겁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방송을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시간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장시간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부담도 되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은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도 상당히 심각하네요. 이제 중국은 통제 경제를 실시하고 국가의 체제가 전체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심각하면은 통계 데이터를 그냥 감춰버리면